자, 일론 머스크와 네.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이런 전문가들이 머스크와 구글 연구진들이 GPT-4 이상의 첨단 AI 개발을 6개월간 중단하자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네. 이게 무슨 일인가? 요건 CNBC 기사고 우리나라에서도 요거 번역하는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 생명의 미래 연구소 홈페이지가 게시한 공개 서한을 보니까 강력한 AI 시스템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리스크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든 후에 개발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외부 전문가들이 AI 설계에 관한 공통된 안전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최소 6개월 동안은 GPT-4 이상의 첨단 AI 개발을 멈추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서한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구글 딥마인드 소속 연구진이랑 딥러닝 창시자 중에 한 명이죠. 요슈아 벤지오 그리고 스튜어트 러셀 그 다음에 하바리 뭐죠? 유발 하라리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라리. 1,100여 명이 공개 서한에 지지 서명을 했답니다. 네. 근데 정작 어쨌든 이 챗 GPT-4와 관련된 오픈 AI의 샘 알트먼 CEO는 노코멘트 했답니다. 네, 그럴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생성 AI 혁명이라고 책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책을 쓰지 않았고 책을 썼고 지난 주말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디어인 더 코어 미디어, 네. 더 THECORE 네, 더 닷 코어. 미디어예요. 닷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제가 7가지 태제로 해서 네.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정리를 했는데요. 이런 경쟁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브레이크가 걸리는 일은 없을 거고 다만 규제는 인공지능에 대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들을 만드는 사람에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경고성 근데 의미는 있죠. 당장 6개월간 쉰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그만큼 GPT-4가 그리고 GPT-4를 만들어 공개했으니까 GPT-5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거는 대단히 무시무시한 진화의 속도죠. 속도. 지난주 플러그인 발표한 것도 저는 대단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경고등을 주면 정치권에서 뭔가 규제 필요하니까 우리도 빨리 공부해서라도 이런 책 사서 공부해서라도 규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회에 주는 경고 메시지지 정말 오픈 AI에다가 너네 진짜 6개월 동안 안 멈추면 큰일 나 진짜 우리 거기 가서 항의 시위할 거야 뭐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일론 머스크도 여기에 뭐 공개 서한에 지지를 했다니까 이슈가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의 테슬라의 판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재고가 쌓였나? 테슬라 우리나라에서 최대 900만 원 폭탄 세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7,500 내리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뭐 환율로 따지면 900만 원 폭탄 세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프라이스 컷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자, 테슬라 코리아가 3월 중에 출고되는 2022년식 모델 3나 모델 Y에 대해서 최대 900만 원의 할인 프로모션, 특히 프로모션 기간 안에 계약을 하면 이달 안에 차량을 즉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델 3, 모델 Y의 타이어 업그레이드, 또 색상 선택 추가 옵션 이런 것도 한 가지 무료 선택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초급속 충전 인프라도 우리나라에서 점점 다른 현대기아차에도 개방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았네요. 재고가 쌓였나? 꼭 그렇게 써야 되나요? 그러게요. 900만 원 폭탄 세일한다고 얘기하면 되지. 거기다가 재고 쌓였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부정적으로 쓰려고 하는 의도가 그러니까요. 있네요. 네. 네. 그렇죠. 재고 쌓였나. 근데 또 여기 기사 내용에도 이런 게 또 있어요. 이렇게 폭탄 세일을 하고 할인을 한 것을 가지고 연식이 지난 차량 할인 판매하는 방식은 메르세데스 벤츠나 주로 수입차 브랜드가 했던 전략. 그냥 흔한 말로 재고떨이를 하려고 한 것 같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기사를 쓴 거예요. 네. 테슬라도 그런 전략을 지금 하니까 재고가 쌓인 게 아닌가라는 식의 추측도 조금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 흐름 전체에서 테슬라가 사실 그렇게 살아 있어야 돼. 이제야 프라이스 컷을 하냐? 우리나라에서. 네, 이렇게 썼어야지. 왜 미국이나 중국보다 늦게 우리가 왜 그치. 늦게 가격 할인을 하느냐, 폭탄 세일을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 거는 정당한 비판이죠. 정당한 비판인데 이걸 자꾸 재고가 쌓였나라고 부정적으로 테슬라에다가 라벨링을 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뭐 현대기아차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요, 이분?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또 기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중국 쪽의 이야기인데, 자, 역풍맞은 테슬라 가격 인하 정책. 이것도 약간 부정적으로 기사가 나왔네요. 비아디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 압승했다라는 식의 기사였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가격 인하 정책이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 거 아닌가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 브랜드를 선택하게 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러면서 오히려 같은 가격이면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같은 가격이면 중국의 브랜드를 사지 중국 사람들이 왜 테슬라를 사겠냐? 그러면서 비아디를 많이 샀다라는 식의 이야기였고. 그래서 테슬라 판매가 신기록을 기록했단 말을 안 쓰고 있죠. 그렇죠. 네. 이게 그러면서 지금 올해 비아디 2달간의 자동차 판매량은 테슬라 판매량보다 약 5배 더 많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은 테슬라도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30% 40% 매출 성장을 이룩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BYD가 더 성장했다라는 거는 팩트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테슬라가 마치 판매량이 쭉쭉쭉쭉 빠지면서 BYD만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는 사실은 저거는 매우 왜곡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들이 진짜 안 좋구나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도 쓰지만 부정적으로 많이 쓰네요.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좀 이따 제가 바로 설명 들어가겠지만은 BYD의 실적은 좋은 건 맞아요. 네. 그런데 테슬라도 올해 중국에서 1사분기 때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기록을 깰 정도로 매출량이 증가했다라는 것, 프라이스 컷의 효과는 매출에서는 딜리버리 숫자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제가 어닝스는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20%대는 유지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리고 믿음만이 아니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공정의 혁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배팅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딜리버리 숫자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1, 2월에 보면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신기록을 내고 있거든요. 그쵸. 이런 것들과 함께 보도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거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아쉽다. 아쉬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테라를 보셔야 돼요. 제 생각에. 좋네요. 이거 갑자기 저도 매일매일 보면서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런스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하고 블룸버그 이 세 개하고 가끔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이코노미스트를 보면서 테슬라 뉴스 스크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가지고서 사실은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있고 저도 공부를 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한국 언론이 보도가 느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조금은 삐딱선을 타면서 보도를 하네요. 네. 그러게요. 참. 기사들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